sort of always like, well, I've got to be creating stuff all the time, otherwise I'd go pretty mad. I never really wanted to be part of any scene. I just wanted to make music that sounded different and wasn't like anything else that I'd heard before. And that's because that's what excites me about music, basically. Aphex Twin은 전자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그만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사운드로 전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킨 말 그대로 전자음악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음악은 테크노, 앰비언트, 드릴앤 베이스, IDM 등 일렉트로니카를 넘어 팝 음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여러 음악들이 뿌리 내리던 격동의 90년대 댄스씬에서 그는 어떤 아티스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성적인 색깔을 선보였습니다. 이상하고 불규칙한 비트, 기괴한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그의 대비되는 아름다운 멜로디는 일종의 음악적 미로로서 청자에게 다채로운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했죠. 뿐만 아니라 폐쇄된 은행에 살았었다라든지 자동차 대신 탱크를 타고 다녔다, 혹은 꿈속에서 작곡을 한다와 같은 그의 주장들은 여러 차례 진위 논란을 일으키며 그를 더욱 신비로운 괴짜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다프트 펑크, 라디오헤드, 비오크, 스클렉스, 찰리 XCX, 테임 임팔라 등 수많은 뮤지션들이 그에 대해 존경을 표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죠. 이번 시간에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Aphex Twi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차드 D. 제임스는 아일랜드 리머릭에서 태어나 영국의 코널이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제임스는 집에 있던 피아노를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냈죠. 피아노를 분해한 다음 현과 해머 사이에 물건을 끼워 넣곤 했는데, 이는 존 케이지 같은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이 고안한 프리페어드 피아노, 즉 준비된 피아노라는 기법과 유사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 시기 존 케이지가 누군지도 몰랐지만요. 음악보다는 먼저 소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제임스는 전자기기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9살이나 10살쯤 됐을 때 테이프랑 녹음기를 엄청 많이 샀어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건 뭐든 다 샀죠. 12살 때 신디사이저를 샀는데 완전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분해해버리고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어요. 전자기기로 뭔가를 만드는데 푹 빠졌죠. 또한 80년대 초에는 가정용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정에도 컴퓨터들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제임스는 초창기 가정용 컴퓨터인 ZX 스펙트럼에서 나는 소리들을 매우 좋아했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몇 시간이고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익스트림 노이즈 음악보다도 더 극단적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에 익숙해졌어요. 아,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겠구나. 소리가 제일 좋았던 건 화면이 로딩될 때였어요. 제임스는 14살 때부터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가 틀어주던 끔찍한 지저스 앤 메리 체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그는 10대 후반부터 레이브 파티에서 DJ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만든 곡들도 세트에 포함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의 음악을 듣고 반한 마이티 폴스라는 신생 레이블의 설립자인 막 다비는 3달 동안이나 그를 쫓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DJ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LSD를 복용한 상태였던 제임스와 계약하는 데 성공했죠. 후에 막 다비는 그날 밤 제임스가 LSD를 복용하지 않았더라면 Aphex Twin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었죠. 친구들이 돈 뭉치랑 펜을 흔들어 댔어요. 좀 진부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1991년 9월 Aphex Twin의 첫 번째 EP인 아날로그 버블 베스가 발매되었습니다. 이 시기 영국 댄스씬에서는 시카고 애시드 하우스와 디트로이트 테크노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Aphex Twin도 이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Aphex Twin의 음악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장비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죠. 단순히 음악을 만들기보다는 그는 소리에 대한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친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나는 소리를 샘플링하기도 했죠. 샘플링해본 소리 중 가장 이상한 소리는 뭐였나요? 제 친구가 설사할 때 나는 소리요. 정말 끔찍했어요. 엄청 축축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바로 뭔지 알아차리더라고요. 이후 제임스는 여러 이름으로 몇 개의 EP들을 내며 조금씩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창작력이 왕성한 뮤지션이었고 다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발매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다양한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곧바로 음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었죠. 그중 가장 유명한 이름인 Aphex Twin은 오디오 브랜드인 Aphex Systems Limited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 뒤에 붙은 트윈은 사산된 형을 기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리처드라는 이름은 원래 사산된 형의 이름이었죠. 어머니는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후 태어난 아들에게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임스는 종종 형이 수호천사처럼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11월) Aphex Twin의 첫 번째 정규 앨범 Selected Ambient Works 85-92가 발매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앨범은 1985년 14세였던 시절부터 1992년 사이에 녹음된 곡들로 구성되었고 특히 앨범의 앰비언트 트랙인 I는 이러한 초기 녹음에서 비롯된 곡입니다. Selected Ambient Works 85-92는 브라이언 이노의 초기 앰비언트 작품인 Ambient One Music for Airports, T.O.'의 Adventures Beyond the Ultra World, They were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skies as a matter of fact. KLF의 Chill Out 등의 작품들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앨범명에 앰비언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과는 달리 순수한 앰비언트 트랙은 5번 트랙인 I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의 트랙들이 앨범을 구성하고 있죠. 앰비언트와 테크노가 결합된 일명 앰비언트 테크노와 자극적인 애시드 사운드, 일렉트로 비트 기반의 트랙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트랙에서는 영화 로보캅과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대사나 소리들을 샘플링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We are the music makers, and we are the dreamers of dreams. We are the music makers, and we are the dreamers of dreams. 앨범은 로파이한 질감과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때로는 섬뜩하고 불길한 느낌을 자아내며 지금까지도 전자음악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가이자 평론가인 사이먼 레이놀즈는 이 앨범에 대해 93년 가장 아름다운 앨범이자 가장 중요한 앨범이라 칭했고, 또한 피치포크는 역대 최고의 IDM 앨범 1위에 선정하기도 했죠. Selected Ambient Works 85-92의 성공 이후 Aphex Twin은 워프 레코즈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92년 워프 레코즈의 컴필레이션 앨범 Artificial Intelligence에 참여했죠. 이들의 흐름은 파티나 클럽 중심의 댄스 음악 흐름에 반대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워프 레코즈의 설립자인 스티브 베킷은 이 앨범에 대해 앨범 아트에서도 볼 수 있듯 춤을 추기보다는 앉아서 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음악들에는 IDM이라는 명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Aphex Twin뿐 아닌 오테커, 보즈 오브 캐나다, 스퀘어푸셔, 뮤직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IDM으로 분류되곤 했죠.
그러나 정작 IDM 아티스트들은 이 IDM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용어들이 정말 웃기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건 지적인 음악이고 나머지는 다 멍청한 음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웃음이 나요. 어쨌거나 이런 IDM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려는 실험적 접근과 구성을 중시했죠. IDM은 워프 레코드를 중심으로 90년대 많은 명반들을 쏟아내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Selected Ambient Works 85-92 이후 워프 레코드와의 계약을 맺은 Aphex Twin은 1993년 EP ON을 발매했습니다. ON은 영국 메인 싱글 차트에서 최대 32위까지 기록했습니다. 1994년 Selected Ambient Works Vol. 2를 발매하는데 이번 앨범은 비슷한 이름의 전작과는 달리 순수 앰비언트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lected Ambient Works Vol. 2에는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곡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애시드 테크노 외에는 음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두 장르는 거의 모든 걸 사모았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몰랐던 음악들을 따라잡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올해만 해도 6,000장에서 7,000장 정도 되는 음반을 사서 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곡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앨범의 트랙들은 제목이 없으며 대신 앨범 아트워크에 있는 추상적인 사진들과 파이 차트로 표현되었습니다. 대신 팬들이 붙인 비공식 제목이 통용되고 있죠. 앨범 발매 당시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여러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는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6년 피치포크는 Selected Ambient Works Vol. 2를 브라이언 이노의 Ambient One Music for Airports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위대한 앰비언트 앨범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그는 이 앨범의 수록곡 80% 정도를 꿈속에서 만들었다며 자신이 자각몽을 이용해서 작곡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가상의 장비들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있는 꿈을 꾸고 곡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깨어나서 그 꿈을 다시 재현합니다. 이 과정을 20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phex Twin은 본인이 주장하는 여러가지 황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는 밤에 2-3시간밖에 자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어렸을 때 저는 잠자는 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100살 때까지 산다고 해도 잠을 안 자면 200살까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죠. 전에는 매일 밤 4시간만 자도 괜찮았는데 2시간으로 줄여보려고 했죠. 그리고 익숙해지더라고요.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려면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90년대 중반에는 런던의 폐쇄된 은행에 살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군을 위해 제작된 탱크를 사서 코널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탱크를 소유한 것은 아니었고 탱크와 매우 유사한 차량인 다임러에서 제작된 페럿 마크 3 장갑 정찰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이펙스 트윈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죠. 그는 과연 정말 은행에서 살고 탱크를 몰며 꿈속에서 음악을 만드는 천재일까요? 아니면 언론을 이용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마케팅의 달인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믿을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1995년) 발매된 앨범 I Care Because You Do는 이전보다 더욱 확장된 그의 음악 세계를 보여줍니다. 스티브 라이히, 테리 라일리, 존 케이지 등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의 영향과 심하게 왜곡된 기괴하고 불편한 사운드, 트립합과 테크노의 여러가지 실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제임스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인 필립 글래스에게 앨범의 수록곡인 이크테드랄의 오케스트라 버전을 의뢰했고 이 곡은 후에 EP 돈킬 루바브에 수록되었습니다. What struck you about Richard's music? I mean, what did you hear in it that was interesting to you? What I liked about it was that I liked it and I didn't understand it. I'm always attracted
attracted to things that I can't understand. It's a fundamental aspect of curiosity. When I don't understand something, I get curious about it. And I liked his music, and I didn't know what I liked about it. I wanted to hear more of it, and I wanted to fool around with it. 제임스는 자신의 음악적 역량으로 카라인츠 스톡하우젠이나 토드 독스테더 같은 옛날 테이프 음악과 아방가르드 뮤지션을 주로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릭 사티, 윈, 세르주 갱스부르, 레스 백스터의 작품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앨범으로 꼽기도 했죠. 또한 그는 락을 싫어하지만 레드 제플린이나 핑크 플로이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글의 영향을 받아 브레이크 비트를 극단적으로 잘게 분절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이후 드릴앤 베이스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의 작업과 관련해 드릴앤 베이스진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루크 바이버트와 스퀘어푸셔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죠. 저는 예전에 정글 음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정글 음악이 최고의 장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음악가가 아니었거든요. 에이펙스 트윈은 1990년대 발매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앨범 리처드 디 제임스 앨범에서 본격적으로 드릴앤 베이스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과격한 드릴 비트 위에 올려진 아름다운 현악 편곡도 매우 인상적이었죠. 리처드 디 제임스 앨범은 총 10곡의 런닝타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앨범이지만 이전 앨범보다 완성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공을 들인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97년까지 10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당시 워프 레코즈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음반이 되었습니다. 에이펙스 트윈은 그의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매우 유명한데 그의 앨범 아트워크들과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그의 얼굴은 우스꽝스러움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1997년에 발매한 Come to Daddy의 뮤직비디오는 매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Come to Daddy는 데스메탈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 곡인데 뮤직비디오는 워프 레코즈와 많은 작업을 한 비디오 아티스트인 크리스 커닝햄이 제작했죠. 에이펙스 트윈의 얼굴을 한 수많은 꼬마들과의 추격전은 Come to Daddy의 음악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대중적으로도 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죠. 이후 99년도에 발매한 윈도우 리커도 크리스 커닝햄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윈도우 리커는 매우 관능적이고 끈적한 에이펙스 트윈 스타일의 R&B 트랙이었습니다. 곡의 인트로와 중간에는 에이펙스 트윈의 거칠고 글리치한 브레이크가 배치되어 있고 에로틱한 신음소리가 감초 역할을 하듯 흩뿌려져 있습니다. 화제가 된 뮤직비디오와 함께 윈도우 리컬은 영국 싱글 차트에서 16위까지 기록했으며 대중들에게도 확실히 에이펙스 트윈이라는 인물을 각인시켰죠. 대중적인 성공 이후 제임스는 조금 지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윈도우 리커나 Come to Daddy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가 이전에 어떤 음악을 해왔는지 알게 되죠. 만약 누군가가 뮤직비디오나 좀 더 상업적인 색채 때문에 윈도우 리커만 좋아한다면 새 앨범을 들은 순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겁니다. 2001년에 발표된 드럭스는 비행기에 두고 내린 mp3 플레이어로 인한 음악 유출을 막기 위해 급히 발매된 앨범입니다. 원래는 공개할 의도가 없던 트랙들이었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인터넷에 올라올 테니 차라리 앨범으로 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죠. 앨범은 무려 100분의 러닝타임에 30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죽을 거예요. 사실상 mp3 앨범 같은 거예요. 저는 요즘 CD를 사서 컴퓨터에 넣고 원하는 트랙만 골라서 듣거든요. 이 CD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많은 트랙들이 수록된 만큼 드릴앤 베이스를 비롯해 프리페어드 피아노, 앰비언트,
클래식, IDM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죠. 드럭스는 에이펙스 트윈의 앨범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자는 지금까지 가장 무의미한 앨범, 이전에 발매한 앨범들과 별다를 게 없는 앨범과 같은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트랙들은 큰 인기를 얻었죠. 앨범의 피아노 곡인 April 14th는 에이펙스 트윈의 가장 인기 있는 트랙 중 하나이며 이후 카니 웨스트가 샘플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QK-Sun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쇼폼 영상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죠. 드럭스 이후 에이펙스 트윈은 긴 공백기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명으로 조금씩 활동하긴 했지만 에이펙스 트윈으로서의 정식 작업물은 없었죠. IDM이라는 장르 또한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전자음악의 판도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갈 즈음 2014년 8월의 어느 날 영국 런던 상공에 에이펙스 트윈 로고와 2014라는 숫자가 새겨진 연두색 비행선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과 여러 곳에서 에이펙스 트윈 낙서 또한 발견되었죠. 그리고 9월 드디어 13년 만의 앨범 사이로가 발매됩니다. 사이로는 전에 에이펙스 트윈의 스타일과는 달리 좀 더 댄서블하면서도 대중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는 2015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앨범상을 수상합니다. And the Grammy goes to, and this is the last one for me. It's been wonderful being with you. See you later. This Grammy goes to Ciro, FX Twin. 그의 영향력은 일렉트로니카라는 범주를 넘어 팝 시장 전반에까지 깊숙이 미쳤습니다. 라디오헤드의 키드 A는 에이펙스 트윈의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참조한 사례이며 수많은 음악들 속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또한 다프트 펑크는 디스커버리 작업 당시 에이펙스 트윈의 윈도우 리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스클렉스 역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에이펙스 트윈의 플레임을 꼽은 바 있습니다. 어느덧 50대 중반에 접어든 에이펙스 트윈에게서 과거와 같은 날카로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작품 세계를 남겼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I just like to make music. I don't like to really sort of talk about it much, which is why interviews are sort of quite difficult. Like especially for electronic music, because I don't think it's the sort of nature of electronic music. It isn't meant to be talked about really. And whereas like rock music and music with lyrics basically is more sort of directed towards, you know, you can talk about it and stuff because songs have got meanings and stuff, whereas electronic music's more abstract and this sort of, I think it sort of undermines it when you start talking about it really. You know, because like all my friends listen to electronic music but we don't really sit around and talk about it, you know, we just listen to it.